네. 이번 단어는 이제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가볍게 보긴 했지만 좀 깊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용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퉁쳐서 한 단어로 마무리한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객체라고 하는 내용을 쪼개서 요만큼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일단 여기까지 전달을 했는데 오후까지 진행하면 아마 진도가 조금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최소 20일 한 23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JSTL은 아니고 여기까지니까 오늘 최소한 여기 내일이었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이 정도까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잠깐 홀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바는 30단원에서 이제 30강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사이에 홀드되는 이유는 31단원부터 34단원까지를 하기 위해서 여긴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먼저 공부를 하고 다시 일로 돌아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최소 한 4일에서 일주일 5일 정도 그렇게 지금 가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남은 자바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웹사이트 개발을 하기 위한 기본 준비 과정이 끝나요. 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각각의 개별적인 그 과목들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가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 수업의 전반전이 끝나는 거고 요 다음부터가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통칭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이제 코드를 구성할 때 객체라는 게 항상 튀어나오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그러니까 즉 유행이란 뜻이에요. 그냥 코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객체라는 거를 정의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을 구현한 다음에 객체 간에 이제 어떤 협력을 구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고요. 그 객체라고 하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물건이나 대상. 이 텍스트는 자바스크립트 쪽이랑 똑같아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묶은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게 이제 이런 게임에서 돌아다니는 유닛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객체를 이루는 거는 명사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이터하고 동사적 특성을 표현하는 기능이에요. 데이터는 당연히 변수로 표현돼요. 이 변수를 멤버 변수 혹은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혹은 필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 똑같은 용어니까 언제 어떤 용어가 나오더라도 그냥 변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능은 메서드, 함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데이터, 이름, 나이, 성별, 키 뭐 이런 거. 기능은 공격하다, 이동하다, 정지하다 뭐 이런 게 돼요. 얘한테 이제 성별하고 키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자, 저런 객체라는 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라는 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소스다. 설계도가 하나 있으면 이걸로 똑같은 제품을 여러 개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클래스를 통해서 똑같은 구조를 갖는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할 때 이렇게 생긴 유닛을 여러 대를 뽑잖아요. 뽑는다고 표현하죠. 그럼 이 녀석의 기능을 정의하기 위한 클래스라는 소스 코드가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클래스가 하나 있으면은 이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 개의 객체를 뽑아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게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 그림 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봤었죠. 자, 클래스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코드 형식은 명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요. 클래스 이름은요. 그리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지정하는 게 관례예요. 제발 좀 대문자로 드세요. 안 그럼 메서드하고 클래스 이름하고 구별이 안 돼요, 잘. 이 클래스 안에는 객체에 포함시킬 변수하고 메서드가 정의가 되는 거죠. 자,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 이제 객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클래스 이름을 데이터 타입 대신에 선언할 때 쓰고요. 여기에다 변수 이름 정의하고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등장시키면서 클래스 이름 가로 열고 닫고. 자, 이렇게 정의하면 이 변수는 클래스 안에 정의된 모든 기능을 부여받는 특수한 형태의 변수가 되는데, 이걸 객체라고 해요. 보통은 이거 퉁쳐서 객체라고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얘가 이제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얘가 이제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도 메모리 구조가 똑같아요. 배열하고. 일단 클래스 타입의 어떤 변수를 만들었다. 얘를 K라고 명명합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4바이트 잡아요. 64비트에선 8바이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new 해갖고 클래스 이름을 만들면 이 클래스 안에는 여러 가지 멤버 변수도 정의되어 있고 메서드들도 구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총 한 만큼 메모리 공간을 잡아요.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칸의 위치를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다. 그리고 얘가 실제적으로 얘가 객체인데 얘도 설계도로부터 생성된 하나의 복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 두 개를 퉁쳐서 객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객체 참조 변수가 아니라 인스턴스 참조 변수라고 하기도 하겠죠. 책마다 선정하고 있는 용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전부 대충 똑같은 애를 가리키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는 이제 가늠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객체라고 하는 녀석한테 부여된 기능, 클래스가 갖고 있는 변수라든지 아니면은 메서드들이 이 객체한테 부여된다 그랬죠? 그럼 그 안에 있는 기능을 접근할 땐 점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아마 실습하면서 자바스크립트와는 다른 경험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점 찍으면은 내가 클래스 안에 정의해 놓은 게 다 튀어나올 거야. 자, 객체라는 것 안에 이제 변수와 함수, 메서드라고 그랬죠?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데 변수만 넣을 수도 있고요. 함수만 넣을 수도 있고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배열이 같은 종류의 변수만 그룹화하는 거에 한계를 벗어나서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를 그룹화하는 데서 출발을 해요. 이게 처음에 목적이었어요. 이거를 C 언어에서 구조체라고 불러요. 이 구조체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함수까지 같이 포함한 형태로 발전된 게 지금 우리가 쓰는 객체예요. 그래서 작성 패턴들을 보면은 변수만 정의한 경우, 메서드만 정의한 경우, 메서드와 변수를 같이 정의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변수만 정의하는 경우는 어떤 같은 대상을 표현하는 변수들을 그룹화합니다. 학생이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의 이름, 이메일, 학년, 연락처, 이렇게 이 학생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하위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로 묶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서드만 정의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용도나 목적이 같은 메서드를 그룹화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개발자의 주관이나 설계에 따라 대체로 주관이 많이 들어가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냥 함수만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굳이 클래스라는 걸 작성할 이유를 못 느끼기는 해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무조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바는 클래스가 소스 파일의 최소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클래스 안에 내가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코딩하면서 필요한 메서드들을 하나의 파일에다 다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여기 메서드가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스크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용도가 비슷한 애들끼리 파일을 쪼개서 놓는 거예요. 그래야 찾기가 쉬워지지. 여러분들 폴더에다가 뭔가 다운로드 받은 게 많아지면은 걔네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폴더 만들어서 나눴던 경험들 있죠?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메서드하고 변수를 갖는 거. 변수의 유효성 범위 규칙에 따라서 클래스 수준에서 선언된 멤버 변수는 모든 메서드에 침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멤버 변수를 다른 말로 전역 변수라고도 합니다. 클래스 밖에서는 변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메서드 간에 공유할 목적의 변수를 만들면 그게 이제 클래스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유형별로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멤버라는 이름에 클래스를 붙입니다. 여태까지 작성했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앞에 퍼블릭이 없죠. 왜냐면 그 퍼블릭 클래스에 퍼블릭이라는 키워드가 아직 어떤 기능인지 소개하지 않았으니까 안 붙였던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바의 소스 파일에는 반드시 퍼블릭 같은 클래스가 한 개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퍼블릭 클래스는 소스 파일 하나당 단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다. 근데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는 이 메인 메서드는 퍼블릭 클래스 안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습으로 작성하는 클래스는 퍼블릭을 붙이고 싶어도 못 붙이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 존재해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법적인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자, 멤버라는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위 정보를 정의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되는 변수들을 특별히 멤버 변수 혹은 프로퍼티 혹은 필드라고 한다 그랬죠. 회원 한 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자 이름, 이메일, 나이 이 정도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값들을 값을 대입해 놨습니다. 그러면 M1이라는 객체를 선언하고 이 멤버의 기능을 부여하면 이 M1이 이 세 가지 값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1.username, 이메일, A자면은 이 내용이 출력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객체를 만들어도 이 기능을 똑같이 부여받아요. M1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이름, 이메일, 나이 이렇게 있는 거고 M2라고 하는 공간 안에 똑같이 있는 거죠. 자, 요 단계에서 출력하면은 지금 다 이렇게 대입되고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 출력될 겁니다.
근데 웹사이트에 회원이 2명 가입했는데 2명의 회원 정보가 똑같으면은 굳이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요. 값들을 각각 바꿔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객체들은 서로 개별적인 값을 가질 수 있어요. 독립적인 거야, 다들. 그래서 M1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변경하고 M2에 있는 정보들을 변경하고 각각 출력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초기화가 되는데 각각 독립적인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얘네들을 뽑으면 처음에는 체력이나 공격력 같은 거 똑같겠지. 근데 누군가가 얘만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 피가 얘만 까야지 같이 깎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인 값을 갖는다고요. 자, 이번엔 메서드만 갖는 클래스예요. 더하기 빼기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계산기라는 단위로 묶어준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성격이 비슷한 애들을 그룹으로 묶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그림 열심히 다운받아 놓고 내가 폴더 만들어서 그림들 분류해 놓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CALC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C라고 만들면 이 C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메서드를 내장하게 됩니다. 이제 C.플러스라고 호출하고 C.마이너스라고 호출하는 거죠. 아까 자바스크립트랑은 좀 다른 경험을 볼 거다라고 했던 게 객체 만들고 C. 찍으면은 나와요. 기능이. 그래서 왜 예전에 그 메서드 만들 때 그 주석 만드는 법 알려드렸었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엔터 지금 이렇게 딱 생기거든요.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달면은 마우스 슬쩍 올렸을 때 내가 이 기능 꺼놨구나. 마우스 올렸을 때는. 잠깐만요. CSS, 에디터 오버. 네,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이 주석을 인지해서 어떤 기능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주석을 그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같은 파일이 아니더라도 가능해요. 자바는. 자, 그럼 얘를 실행했을 때 이제 요 두 개 기능이 각각 실행이 돼. 파라미터 받아서 실행하고 결과값을 리턴하겠죠. 결과는 뭐 굳이 확인 안 해봐도 되죠. 간단한 기능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멤버 변수하고 메서드를 같이 갖는 애들이에요. 자,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 만들 때도 퍼블릭 스테이트 키워드는 여기서는 안 적겠습니다. 얘네 기능은 아직 우리가 안 배웠어요. 자, 멤버 변수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자기보다 안쪽 괄호에는 침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보다 바깥의 블록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라고 하는 이 변수는 모든 메서드 안에 침투가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모든 메서드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이 멤버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클래스 수준에서 정의됐다라고 해서 클래스 변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용어가 되게 많어. 자, hello라는 객체를 만든 다음에 다짜고짜 set eng를 호출해요. 그럼 set eng가 실행되면서 hello java라는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하죠. 이게 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ay hello를 호출했습니다. say hello에서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죠. 얘를 끌어다가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et KUR을 다시 불렀어요. 이거죠? 안녕하세요 자바란 내용이 여기 저장이 됐네. 얘가 선언부가 여기니까 여기다 둔 거죠. 다시 한번 say hello를 호출하면은 여기서 출력하니까 안녕하세요 자바가 출력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변수를 서로 다른 메서드에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클래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봤었던 예제랑 동일합니다. 자, 뭐 요거는 금방 마무리할 수 있죠? 네, 11시 반까지 마무리하시고요. 11시 40분에 봅시다.